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파일 업로드 기능까지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바로 파일 다운로드 페이지를 만들어서 실제로 다운로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인덱스 페이지에서 파일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A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링크를 파일 다운로드.jsp 라고 해서 파일 다운로드 페이지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후에 실제로 파일 다운로드 페이지를 만들어 줘야겠죠. JSP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파일 다운로드.jsp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ndex.jsp에 있는 걸 모두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뒤에 이 내용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바로 이렇게 해줄게요. string 디렉토리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 물리적인 서버의 경로에 있는 이 업로드 폴더를 그대로 가져와서 담아놓은 뒤에 모든 파일들을 이 배열의 형태로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한 다음에 리스트 형태로 모든 파일들을 다 이 배열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서는 파일 객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java io.file 이 클래스를 임포트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모든 파일의 이름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죠. 내장 객체를 사용해서 out.write라고 해서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제 모든 파일들은 출력이 돼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컨텍스트 패스에 존재하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다운로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액션 페이지를 이따가 만들어 줄 건데요. 그걸 미리 이렇게 적어 줄게요. 다운로드 액션, 그 다음 이제 파일 이름을 적어 주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다음 줄로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java.net.url encoder.encode를 해서 이제 이 파일 이름을 UTF-8 인코딩으로 맞춰줄게요. 그 다음 이렇게 닫아주면서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한번 index.jsp 페이지로 이동한 뒤에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파일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한 뒤에 이런 식으로 현재 한 개의 파일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다운로드 액션, 서블릿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index.jsp를 우클릭한 뒤에 속성에 들어가서 한번 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그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JSP, 우리의 프로젝트 루트 폴더로 이동한 뒤에 이 메타데이터로 이동해서 한번 실제 서버의 물리적인 경로를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업로드 폴더가 보이시죠? 방금 업로드한 파일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다운로드 액션 페이지에 어떠한 파일 이름을 보냄으로써 이걸 다운로드 받겠다고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다운로드 액션 서블릿 페이지를 만들어서 실제로 다운로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파일 패키지 안에 작성을 해줄 건데요. 여기에서 이 서블릿을 선택해서 서블릿을 만들어 줄게요. 클래스 이름은 다운로드 액션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보이시죠? 다운로드 액션. 이것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니시를 눌러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이거 지워 주시고, 지금 우리는 get 방식만 남겨놓으면 돼요. 즉, 두 get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지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 또한 지워줄게요. 이제 한번 코딩을 해볼 건데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파일 네임은 이제 사용자가 요청한 그 파일 이름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파일 이름은 2015-3157 qrcode.jpg가 되겠죠? 네, 여기서 2015-3157은 제 학번이고요. 네, 이렇게 넘어가서 자, 스트링 한 다음에 디렉토리라고 해서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서블릿 컨텍스트에 있는, 즉 실제 서버의 물리적인 경로에 있는 이 업로드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new 파일 한 다음에 디렉토리 한 다음에 슬래시 한번 넣어주시고 파일 네임을 넣어서 실제로 해당 파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걸 클릭한 뒤에 이 java.io 패키지에 있는 이 파일 클래스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후에 mime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건 어떠한 데이터를 주고받을지에 대한 정보를 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get mime 타입이라고 해서 파일 데이터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mime 타입이 널값이라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set content 타입이라고 한 다음에 application octet stream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파일 관련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이 octet stream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set content 타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성공적으로 파일 데이터를 보낼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버가 접속한 사용자한테 응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응답할 정보, 즉 사용자 입장에선 이제 자기가 받는 데이터가 이 파일 정보라는 것을 이 레스폰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서버가 응답하는 정보를 통해서 아,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게 파일 데이터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진 데이터 형식의 파일을 전달할 때 보통 이렇게 octet stream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실제로 다운로드를 받을 다운로드 네임을 적어줄게요. 만약에 이건 이제 현재 접속한 사용자의 이 브라우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주는 건데요. 이 MSI라는 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을 한 사용자가 아니라면, 즉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한 상황이라면 이 파일 네임을 UTF-8 방식으로 얻어서 이 8859_1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8859 형식으로 인코딩을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전달할 데이터가 깨지지 않고 잘 전달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이제 이후에 사용자한테 전달할 응답에서 이 content disposition 이라는 헤더 속성에다가 attachment 한 다음에 file name 이러한 값을 넣어서 보내주도록 할게요.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인코딩을 수행했었던 이 download name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시면 성공적으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제 즉 브라우저는 아, 지금 내가 받는 게 파일 데이터구나 하고 인식을 한 뒤에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도록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헤더 처리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레스폰스 패킷에다가 우리의 전달할 파일 데이터를 담아줘야 되기 때문에 파일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인풋 스트림에다가 담아주신 다음에 서블릿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걸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스폰스 객체에서 아웃풋 스트림을 받아온 뒤에 이걸 사용해 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전부 다 임포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바이트 단위로 쪼개서 보내줘야 되겠는데요. 한번 1024바이트 단위로 보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 인풋 스트림이 1024만큼 읽도록 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자한테 보내도록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아웃풋 스트림 한 다음에 write라고 해서 1024바이트만큼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사용자는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 이 서버 측에서의 이 서블릿 아웃풋 스트림 객체에 의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전달받게 되는 거죠. 이제 데이터를 다 보낸 이후에는 이 플러시를 해줌으로써 남아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보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닫아줘야겠죠. 이후에 파일 인풋 스트림 한 다음에 이 인풋 스트림 객체 또한 닫아줘야죠. 왜냐하면 파일을 다 읽어와서 이미 보내는 게 끝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파일 또한 닫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다운로드 액션 서블릿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한번 다시 index.jsp 페이지를 서버로 돌려봐서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파일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해서 실제로 이걸 눌러서 파일 다운로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눌러보시면 바로 이렇게 파일 다운로드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전 이렇게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보았고요. 실제로 다운로드가 잘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니까 성공적으로 파일 다운로드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로 업로드한 파일을 이 파일 다운로드 페이지, 즉 서블릿을 작성함으로써 실제로 사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 파일 다운로드까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